반갑습니다. 지난해에 그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영사를 맡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제가 원티드인데 사람들이 구직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할까? 그 다음 톡쇼에도 이 주제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지난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너무 좋았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행사를 위해서 또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행사를 서포트해 주시고 이 비용들을 대주시고 참 푸짐하게 먹여주시고 그 중에도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송규철 상무님, 최은부장님 이 행사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나왔던 김정선 수석 행사의 뒤에서 잔 것들을 아주 꼼꼼하신 분인데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요. 제가 인생에서 잘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김정선 수석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 여기 강의 같이 해주시는 스피커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에도 메일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시간까지 서로 안 자고 아마 수면 강의를 하지 않을까 의심스러울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성혜 팀장님과 원더맨 스태프분들 역시 아마 밤새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시장에서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컨설팅하는 회사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책이 하나 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필독서로 한 번씩 다 읽었는데 저 책에 보면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객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컨설팅 하러 가면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봐라. 물론 그 중에 때로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저 이야기 속에 상당 부분의 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분이 하셨어요. 의사분이신데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 병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우리의 플로우 차트 같은 질문을 해요. 배의 위쪽이 아픕니까? 아래쪽이 아픕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아픕니까? 안 먹었을 때 아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벌써 자기는 병명을 단정 짓고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벗어난 병에 대해서는 찾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경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 고객, 현업이 되기도 할 거고 여러분의 고객사가 되기도 할 텐데 거기 속에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시장에서는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은 우리 생수통에 물을 갖다 꼽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걸 뚜껑을 닦고 그러고 나서 꽂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닦지 않고 그 비닐도 뜯지 않고 그냥 갖다 꽂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뿐 아니라 이제 옆에서도 놀래고 그래서 아니 그걸 그냥 꽂으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걸 왜 벗기고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상식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육아 이야기하면 서로 이야기가 참 잘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하면 심하면 밤도 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부 열정이 유대인, 중국인들 버금가게 높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 대학에 아이비리그에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상한 통계가 나왔어요. 하버드에
그 진학 담당관이 통계를 보니까 유독 한국인들만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입학했다 이렇게 주변에 축하를 많이 하는데 하버드 졸업했다고 축하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안 그러면 그냥 수료 이렇게만 돼 있고, 그 평균이 34%인데 한국인만 유독 44%에 육박해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에서는 이거 연구하고 있대요. 왜 한국인들은 저런가? 한편으로 우리에게 좀 수치스러운 연구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의 카운터파트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하이디라는 누님이 계셨어요. 저랑 이제는 그냥 인생의 친구로 같이 지내고 계시는데, 그 누님 남편은 미국인이에요. 그분이 한국인 면접을 보면 자기 부인의 나라 사람을 면접을 왔으니까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했는데, 오늘 한국인 면접 봤어. 근데 이렇게 몇 번 자랑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자랑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더 지나고 나니까 한국인들은 왜 그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더니 나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인 도대체 왜 그래?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왜? 면접할 때 질문을 해보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죠? 한 3시간 이내에 답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요, 그 시간 내에 3분 내로 답할 수 있는 이런 순발력 있는 문제들은 기가 막히게 답을 해요. 세상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게 답을 하는데 3시간 넘게 생각해야지 답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국인들이 되게 답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튜닝하러 가거나 컴퓨터 쪽에 강의를 하거나 이래서 질문을 해보면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답을 해요. 왜 그래요?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수줍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기 싫어서 왜는 모르겠고 그냥 답만 외워가겠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답을 얻기까지 과정들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면 해결을 못하는 거죠. 저한테 사람 찾아달라는 메일이 거의 일주일에 한 통 이상씩은 와요. 연봉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글로 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일자리 달라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연결을 시켜주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좀 이따 톡쇼에서 해보고요. 그 괴리 중에 하나는 인사 담당자들의 말을 들으면 요즘 신입들은 스펙은 엄청나, 토익 900에 명문대에 여행에 연수에, 그런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 엄마 열풍이 불어서 엄마들을 취직시켜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사장들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야근해?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고요. 이 정도라는 거죠. 서울대에서는 수강 신청하는데 엄마들이 와서 수강 신청을 한다네요.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시장에서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학원에 가면서 거의 심하게는 1년치 선행학습을 하는 요즘의 교육 열풍을 보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배웠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더 필요한데,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배운 지 8시간이 지나면 우리 배웠던 것에 20%밖에 기억을 못해요. 복습하면 다시 이게 100%로 올라갔다가 또 사라지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영구 기억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 과정 없이 그냥 새로운 것만 계속 받아들이고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더욱 심하게 새 것들만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남는 건 없고 인터넷 어디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나중에는 나 치매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인디언들은 이랬대요. 저 책에 보면 탐험대가 따라갔는데 인디언들이 앞에서 안내를 하다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서버리더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대들이 도대체 당신들 왜 이러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시 출발하자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이 우리 쫓아올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되게 바빠요. 1년짜리 프로젝트 계약하면 6개월 만에 끝내요. 그렇게 영업에서 따와요. 그러고는 한 3개월 미뤄지다가 3개월 만에 1년치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바빠요. 영원히 쫓아올 시간은 관두고 숨이라도 쉬고 살면 좋을 정도로 바빠요. 우리 자기의 삶에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튜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튜닝하러 가보면 클라이언트가 저만큼의 데이터를 가져가요. 그 좁은 화면에 저만큼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어쩌려는 걸까요? 고객이 요구해서, 현업이 요구해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저 데이터를 화면에 뿌리지도 못하고 프린트로 출력도 못하는데, 물론 엑셀로 내려준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고 화면에는 기껏해야 80행 뿌려주고 끝인데 왜 저만큼을 가져갈까? 그것 때문에 느려요. 다음 페이지 누를 때 그때 다음 페이지 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쿼리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건 쿼리가 아니라 그냥 인간 상식과 사고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퍼센트 검색을 해요. 슈퍼 쿼리예요. 무슨 글자를 넣어봐 다 해줄게. 저러면 느려지지요. 그리고는 죄책감은 또 많아가지고 느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스스로 다 짊어지고 밤에 잠자면서도 저 생각해서 꿈에도 저것 생각하고 충성심이 대단해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IT를 떠나야겠어 그러고 떠나버려요. 우리 IT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모든 사람의 수명을 150년으로 늘릴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암 걸려서 죽는 사람 대신에 자기가 죽어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퍼센트 쿼리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죄책감을 뒤집어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퍼센트를 꼭 써야 된대요. 지금까지 써왔대요. 서버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드웨어 엄청 좋은 걸로 바꿨어요. 저 쿼리를 그래도 쓰겠다고. 하드웨어 바꾸고 나면 퍼센트 해도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냐면 사람들이 와 전에는 이게 15초 걸리던 게 이제는 1초 걸리네, 계속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한 40명만 그런 쿼리 던지면 이제부터 서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불평해요.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원래 그건 느린 건데. 아닌데 원래 빨랐어. 1초였어. 너 옛날처럼 1초로 만들어놔. 또 죄책감을 안고 이 죄를 또 하나요. 그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퍼센트 없는, 앞에 퍼센트 없는 쿼리 하자. 그걸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안 쓴대요. 그거는 이 퍼센트 붙은 거를 써야 된대요. 진짜 그런지 연구해보자. 사람들이 쿼리 할 때 사실은 특정 단어로 시작하는 걸 찾지 그걸 포함하는 단어를 찾는 거는 전체 쿼리 중에 한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쿼리 메뉴를 2개로 나눴어요. 앞에 퍼센트가 없는 쿼리, 퍼센트가 있는 쿼리. 그리고 거기다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 쿼리는 대단히 느립니다. 30초 이상 걸립니다. 30초 이상 걸리게 고쳐놨어요. SQL 서버 쿼리 문장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Wait for delay. 모르시면 한번 온라인 설명서 찾아보세요. 꼭 인생에 배워둬야 될 중요한 쿼리예요. 그래서 앞에 퍼센트가 들어오는 쿼리는 그 앞에다가 Wait for delay 30초.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30초 이상 보장해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퍼센트가 필요하다고 우기지만 그렇게 느린 걸 경험하면 알아서 정확한 단어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실은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비즈니스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뒤치닥거리나 하다가 빨리 IT 뜨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소통하고 관찰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런 관점에서 사고하고 분석했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세미나를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의 기술들을 여러분이 좀 더 혹시 모르고 있다면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출근하고 나서 뭐 하십니까? 질문해봤어요. 대한민국 직장인에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90%가 메일을 본다예요. 그 친구가 술 먹자 즉시 대답한다. 사장님이 뭐 시켰다. 그거부터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안 뽑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출근하고 처음 5분 동안 오늘 뭐 해야 되는지 계획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관리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꼭 해야 되는 일 A, 오늘 하면 좋은 일 B, 오늘 해도 그만 내일 해도 그만 C, 이렇게 적어서 분류하고 저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시장은 찾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인가요? 여러분이 일할 때 그 일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슨 리더라고 하시나요? 비디오가 5분짜리인데 일부분만 좀 보고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현업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이 부딪혀야 되는 그 대상은 어떤 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